안녕하세요. 오늘은 과일꼬치와 경우의 수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섭리수학에서는 아이들과 과일꼬치를 직접 만들면서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력을 어떻게 키워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늘 저희도 한번 실습을 해보면서 어떻게 과일꼬치가 체계, 논리, 합리성과 연결이 될 수 있는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과일꼬치에 대한 미션을 하나 해결해야 되거든요. 어떤 미션이냐면 우리가 과일꼬치 가게를 차린다. 그런데 과일꼬치 가게를 차릴 때 이 과일꼬치의 메뉴들을 정해줘야겠죠. 그러려면 어떤 조합이 나올 수 있는지를 주인 입장에서는 다 확인해보고 맛을 봐야지 이 메뉴가 좋겠다를 결정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과일꼬치 메뉴 정하기 미션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좀 결정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과일을 몇 개를 쓸까? 3개를 쓸까? 2개를 쓸까? 4개를 쓸까? 그 다음에는 그 하나의 과일꼬치에 과일을 몇 개를 꽂아서 메뉴를 만들까? 이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다양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좀 더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과일을 3개만 사용하고 과일 꼬치에 꼬치 막대에는 2개의 과일만 꽂는다 라고 제약 조건을 두고 경우의 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수학에서의 경우의 수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또 과일꼬치를 만들 때 그 과일꼬치 메뉴가 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가짓수를 직접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아이들이 이렇게 물어봐요. 선생님 막상 해보니까 파인애플, 토마토를 꽂을 때랑 토마토, 파인애플을 꽂을 때랑 이 두 꼬치는 같은 건가요? 정말 좋은 질문이죠. 이것 역시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력에 기반하고 있는 거죠. 이 순서에 따라 바뀌는 이 꼬치를 같은 것으로 볼까? 다른 것으로 볼까? 사실 먹을 때 어떤 과일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맛이 달라진다면 그 2개는 다른 것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우리가 이제 만드는 입장에서는 결국에는 같은 재료를 쓴 거잖아요. 토마토, 파인애플, 파인애플, 토마토. 그러면 같은 메뉴로 볼 수도 있는 건데 그 두 꼬치가 꽂는 순서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꼬치다 라고 가정하고 미션을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번 실습을 하는 걸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직접 체득하면서 한번 깨우쳐 볼까요? 아이들에게도 이렇게 과일 3개 종류를 주고 꼬치 막대를 주면서 직접 한번 2개만 꽂는데 각각 다 다른 과일 꼬치가 되게 해보렴 이렇게 미션을 주게 되는데요.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게 돼요. 선생님 같은 거 2개 꽂아도 되나요? 물론 그런 경우까지 실제에서는 고려할 수 있겠지만 오늘은 다 서로 다른 과일만 꽂아서 3과일 중에 2개를 꽂는 그 과일꼬치 메뉴를 만들어 보자 라고 해볼게요. 그런 질문 자체가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력의 다 과정인 건데 자, 한번 꽂아 보겠습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직접 해보면 자기도 모르게 시행착오를 막 거치면서 규칙을 찾아 나가게 되거든요. 한번 꽂아 볼게요. 어떤 아이는 계획을 이렇게 세워서 꽂아 나가기도 하고 어떤 아이는 이제 그냥 막 꽂다가 이제 어느 순간 좀 헷갈리는 거죠. 다 꽂은 걸까? 혹시 깜빡 잊고 안 꽂은 건 없을까? 좀 헷갈리게 되는데 그래서 규칙을 찾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떻게 기준을 잡아서 꽂아 나가면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다 보면 이렇게 같은 과일꼬치가 생기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순서를 다르게 해도 된다고 했으니까 이번에는 반대 순서로 꽂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꽂고 지금 파인애플, 포도, 방울토마토를 가지고 이 3과일 중에 2개만 이렇게 꽂아서 과일꼬치를 만드는
경우의 수를 직접 해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어린 아이들도 의외로 규칙을 빨리 찾습니다. 막상 이렇게 해보면서 체득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는 주제이기도 해요. 이렇게 또 순서를 바꿔서 꽂고, 그 다음에 파인애플이랑 방울토마토, 방울토마토 순서를 바꿔서 파인애플. 이렇게 하다 보면 아이들이 더 만드는 경우도 있고 좀 덜 만드는 경우도 있는데, 규칙을 자기가 파악을 하면은 규칙에 따라서 체계적으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만들었을 때 아이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는 거예요. 아, 어떤 규칙을 가지고 만들었니? 하면 이제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한 가지 방법은 포도를 꽂고 파인애플을 꽂았으면 다음은 그 순서만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를 꽂고 포도를 꽂았으면 또 순서를 바꿔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울토마토랑 파인애플은 이제 안 했던 조합이니까 이렇게 꽂으면 또 순서만 바꿔주면 이렇게 총 6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방법으로 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일단 기준을 파인애플을 위에 두는 걸 먼저 기준으로 두는 거예요. 파인애플을 기준으로 뒀을 때 밑에 올 수 있는 과일은 뭐가 될까요? 포도나 방울토마토가 오겠죠.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더 올 수 있을까요? 파인애플이 위에 있을 때 나올 수 있는 과일꼬치가 더 있을까요? 없죠. 왜냐면 같은 거는 이제 못 꽂고 다른 과일을 써야 되는데 다른 남은 과일은 2개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파인애플 했으니까 포도가 위에 있는 걸 기준으로 하면 이렇게 포도 밑에 방울토마토나 파인애플이 올 수가 있겠죠. 이렇게 하면은 좀 보기도 되게 예쁘고 기준이 되게 명확해요. 그래서 이런 기준으로 경우의 수를 파악하게 되면은 빠뜨리지 않고 체계적으로 모든 가능성의 수를 파악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게 바로 수학의 경우의 수를 배우는 이유예요. 경우의 수를 통해서 수많은 경우들을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탁탁탁탁 이렇게 정립해 나가서 다 파악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하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이렇게 하면은 내가 자신이 있어요. 예를 들면 과일꼬치 가게를 했다. 근데 어느 메뉴를 만들었을 때가 제일 맛있는지 확신을 얻으려면 당연히 다 해봐야겠죠. 모든 경우를 내가 다 테스트 해봤는데 이게 제일 맛있더라. 그렇게 되면 손님들이 와도 자신 있게 권할 수가 있는 거고, 손님들이 이 메뉴는 왜 없어요? 라고 물어보면 그 메뉴는 저희가 먹어봤는데 별로 맛이 없더라고요 라고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렇게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를 통해서 모든 가능성을 파악한다는 것은 내가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바탕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감이 더 커질 수 있겠죠. 이건 내가 저걸 선택할 걸 이라고 하는 요소들은 다 대상 안에서 고려를 했기 때문에 이게 최고다 라고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바로 경우의 수라는 수학 개념을 통해 체계 논리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이죠. 결국 수학의 경우의 수를 지금 과일꼬치를 통해 체득하면서 우리는 경우의 수를 배우는 건 내가 모든 가능성의 개수를 체계 논리 합리적으로 파악을 해서 최고의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바탕이 되는 거구나. 그래서 과일꼬치와 체계 논리성이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직접 체득을 통해서 체계 논리성을 깨우쳐가는 이게 바로 요리와 미션을 통해서 수학을 배우고 그럼으로써 정말 인생을 좀 더 지혜롭게 살고 섭리의 진리적 세상 속의 이치와 원리를 내가 체계 논리 합리적으로 파악해 갈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역량이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력이거든요. 그런 체계 논리 합리적인 사고력을 키우기 위해서 이런 경우의 수를 배우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죠. 여러분도 한번 과일을 가지고 집에서 직접 해보시면서 체계 논리 합리성을 깨우쳐 가시면 어떨까요?